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어떻게 생각하면 세무사, 회계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회계원리를 꼭 들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회계 원리를 정말 꼭 들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스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강의 자체가 40강 정도 되거든요. 원리인데 40강이나 돼요. 그래서 그 회계 원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강을 하실지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회계 원리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우리 세무사 회계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이고, 과목 자체가 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들을 때만 원리가 쏙쏙쏙쏙 들어오고 내가 앞으로 세무사가 회계사가 될 꿈을 키워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회계 원리가 들으면 좀 어려워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회계 원리를 교수님 거 강의를 듣고요, 제가 회계사의 꿈을 접었습니다. 교수님이 거래 8대 요소라고 해가지고 회계 원리 시간을 알려주시는데 그 8대 요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계학과 진로를 포기를 하고 2학년 때 경영학과를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당연히 어려웠었고, 대부분 우리 수험생분들도 어렵습니다. 회계 원리를 공부할 때 수험생분도 그렇고 교수님, 강사님도 사실 그런 말씀을 해요. 회계 원리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전반적인 세법에 대한 공부를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거기부터 1단계다. 공부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실제로 그 공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의 숫자도 한 40강 정도 돼요. 그거 다 들으려고 하면 강의 시간만 40시간이고요. 그거 복습하는 데까지 들어가면 거의 100시간은 들어가요. 회계 원리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회계 원리는 복식부기의 원리,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우리가 중급 회계 때 공부할 각각의 개정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만 하면 돼요. 그 내용은 사실 20%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회계 원리에 대한 진짜 원리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중급 회계에 대한 축소, 선행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다음 단계의 공부의 선행학습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회계 원리를 내가 완벽하게 잘 하시려고 오히려 덤비시면은 좌절감만 맛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회계 원리는 굉장히 가볍게 들으시면서 정말 중요한 그 회계 원리만 익히시고, 앞으로 내가 세무사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괜히 중급 회계에 대한 선행학습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서 야, 세무사가 나랑 맞나? 세무사 공부가 나랑 안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좌절감을 맛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회계 원리를 스킵해도 되시는 분들은 관련 회계학과 공부를 하신 분들, 대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회계 원리나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회계 원리 전혀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아예 저는 뭐 책도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업무를 직접 하신 분들, 은행권이나 금융권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회계팀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일을 하시면서 회계 원리를 다 체득을 하셨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을 처음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회계 원리를 아예 시작을 안 하시고 바로 중급 회계부터 들어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만큼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회계 원리를 꼭 들으셔야 되냐면, 초시생 분이신데 비전공자분들, 회계에 대해서는 아예 1도 모르셨던 분들, 노베이스 분들은 그래도 회계 원리를 꼭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계 원리가 그래도 회계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복식부기의 원리와 회계 과목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개정 과목에 대한 그래도 기초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끼고 중급회계를 바로 들어가면 중급회계에서 그 교수님이 그거를 또 기초부터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니들이 회계 원리에서 차변 대변, 그 다음에 복식부기의 원리, 각각의 개정 과목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왔겠지 라고 깔고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 이건 모르고 왔는데요, 저 처음 왔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교수님이 또 천천히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면 괜히 중급회계 시작할 때부터 다른 수험생들이랑 갭을 느낄 거고, 또 거기도 또 좌절감 얻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사실 없으시고요. 그래서 비전공자, 노베이스다 라고 하면은 회계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 원리를 어떻게 들어야 효율적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 좀 강의 짧게 하시는 분들은 100강이거든요? 중급회계가 100강인데 그 중급회계의 원리를 공부하는 게 40강이나 돼요. 너무 사실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회계 원리고 80%는 사실 중급회계의 선행이기 때문에 다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선행인 부분도 있는데 너무 기초적인 거를 너무 풀어서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회계 원리 강의
강의 목록을 보시면 계정별 원장, 그다음 시산표, 뭐 수정 전 시산표, 뭐 결산 수정 분계, 회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 과정들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중급회계를 공부할 때 또는 세무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사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정말 지금 회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회계 경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수업 목적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금 수정전 시산표? 뭐 그런 거 사실 전혀 안 봅니다. 알 필요도 사실 없고. 솔직히 말해서 회계원리 4시간 정도면 사실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어차피 중급회계 때 들어가면 되니까 아마 이제 회계원리를 수강하시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건 너무 뭐 좀 지엽적인데? 너무 실무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면 어차피 이거는 중급회계에 들어가 있는 챕터 같은데? 회계원리를 공부를 할 때 저는 복습도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도 사지 마세요. 그냥 회계원리 그냥 강의 결제하시고 필요한 챕터 3분의 1 정도만 수강하시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스킵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회계원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정말 회계 원리는 회계 처리에 관련된 복식부기의 원리, 대변 차변에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계정 과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거랑 각각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간단한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김기동 교수님의 교재로 했을 때 1장, 2장, 4장, 5장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6장부터 13장까지는 중급회계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중급회계 선행에 대한 내용일 뿐이에요. 똑같이 중급회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회계 올릴 때 아예 들으실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장에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뭐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수정 분계, 결산 마감 분계 이거는 사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정말 회사에서 격리하시는 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내용이고 수업 목적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사님 너무 스킵하는 게 좀 찝찝해요 라고 했을 때는 그냥 2배속으로 빨리 들으세요. 본격적인 공부는 중급회계 가서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수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챕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좀 필요가 없어요. 중급회계 가서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세무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앞으로 세무사가 되고 싶고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회계 원리부터 꼼꼼하게 차근차근 잘하고 싶으신 마음은 제가 정말 100분 이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처럼 처음에 책 사가지고 집합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우리 집합만 보다가 사실 뒷부분 가다가 점점 공부도 안 되고 이게 손을 놓게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회계원리 말고 하셔야 할 공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원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상황과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회계원리 각각의 뭐 시산표, 결산분계, 마감이 정말 중요한 개념 같지만 아마 중급 회계에 어느 정도 진도 나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되돌아보시면은 회계원리를 공부했을 때 고민, 걱정 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정말 이 영상 보시고 3달 있다가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세무사님 저 이제 중급회계 들어갔는데 회계원리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막상 중급회계 시작하잖아요. 회계원리 책 꺼내지도 않아요. 제가 진짜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회계원리 책은 안 사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의 정말 찐 보스는 세법입니다. 빨리 우리 중급회계 공부하고 세법 시험 공부하셔야 되는데 회계원리랑 막 씨름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5월이 되니까 새로 세무사 시험에 진입하신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수험 기간을 그래도 한 달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다면 훨씬 수험생분들이 합격하실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 올릴 때 너무 진을 빼지 마시고 적당히 빨리 스킵하시고 들을 거 빨리 들으신 다음에 중급 회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